안녕하세요. 본보기 파트너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본인의 이제 네. 재산, 소득 이런 거에 관해서 상세히 소명해야 되는 보정 절차를 거치면 이제 기다리던 개시 결정을 받으시게 되는데 네.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개시 결정을 받으면 8분 응선 넘은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 최초의 변제 기간이랑 그다음에 어떤 소득 상황 같은 거 다 소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채무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제 개인회생의 틀로, 제도의 틀로 돌아도 됩니다라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개시 결정을 받으시면 8분 응선을 넘으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제 계획이 인가된 이후부터 이거 변제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회생 절차에 대한 어떤 실무 준칙이나 이런 걸 보면 법에서도 그렇고, 개인회생 개시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안에는 60일에서 90일이죠. 3개월 안에는 첫 변제를 시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개시 결정이 이거보다 빨리 나면 상관이 없지만, 개시 결정 자체가 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변제금을 계좌번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개시 신청, 변제계 인가까지도 이제 납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개시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째부터는, 저희가 예상 변제, 최초의 변제 기간 내면서 의뢰인분들께 공유 드리거든요. 어떤 대리인 사무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초 변제 기간에 나왔던 월 변제금의 액수만큼은 모아두셔야 돼요. 갑자기 나중에 몇 개월치 내라고 하면 이거 돈 만들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힘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늦어도 우리가 개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는 첫 변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 변제금 납부를 위한 변제금을 모아둬야 되고요. 이거 내라고 했는데 3회 이상 미납되면 원칙적으로는 폐지예요. 물론 요새 법원에서 3회 이상 미납된다고 바로 칼처럼 폐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법률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정을 봐주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상 미납이면 폐지니까 꼭 변제금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는 거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기간 같은 걸 부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하는데, 이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너무 압박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채권자도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네가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되게 젠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다면,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저희가 개시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나고 마지막에 인가가 나요. 그러면 개시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 사이라든지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인가 전까지는 혹시나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저희가 변제 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변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빠뜨린 채권 목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 3가지를 제가 개시 결정을 받으신 이후에 세무자분께서 꼭 체크하셔야 될 사정으로 꼭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